네, 첫 번째 이제 모신 분은 이제 구속이 되어 계신 선생님의 제자분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과연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그리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들 같은 경우 사실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일단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전부 이제 맡아서 다 해주신 부분도 많았고, e스포츠면 e스포츠, 뭐 일이면 일, 어려운 부분을 다 해주신 회사입니다. 사실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장 선생님이 막 누구를 때리는 그런 성품이셨나요? 아니요, 절대 누굴 주먹을 막 때리던가 구타하고 그런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다른 분들도 전혀 없었었고. 네,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 혹시 이제 많았다고 주장하는 이제 친구들이죠? 네. 그러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들이었었나요? 되게 뭐를 하면은 선생님이 해주면은 받아 이렇게 먹기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뭔가 참여를 하고 해주면은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되게 귀찮아하고 불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해준 거는 뭐 고마운 거 잘 못 느끼는 사람 같다시 같이 있을 때는 막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이서 막 있을 때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막 선생님 욕할 때도 막 있고 서운증한 것처럼 막 이상한 말도 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럼 그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할 만한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장 선생님이 뭔가 차별 대우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차별이다 보다는 이제 누가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대충 이렇게 하는 사람 티가 있잖아요. 하기 싫어하던가, 만약 참여를 잘하던가, 잘 못하던가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더 해줄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이제 거기서 참여를 더 잘하고 이제 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더 이렇게 해주는 거죠, 더 이렇게. 그 차이지. 차별을 했다는 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도 학교를 계속 놀러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졸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취업이든 뭐든 자격증이든 장쌤이 도와주고 있어요, 계속. 그래갖고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장쌤이 학교에 와서 좀 애들 좀 도와달라, 애들을 뭐 가르쳐달라, 좀 도와달라는 이렇게 했는데 와달라고 해도 거의 일주일에 거의 두세 번 올까 말까.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며칠 전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판결문들 보면은 준사기라는 죄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당장에 여기 앉아있는 여기 성인분처럼 이런 분들이 예전에 어떤 지적장애 등급이 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다라고 그냥 판단을 해버리고 판결을 내버린 게 이 1심 판결이에요. 어떻게 보면 판사님조차도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리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 생각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특히 이거는 좀 바로 하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그 사람이 장애가 뭐 얼마 지났는지도 모르고 학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장애가 있다고 여겨지면 이제 그거를 바로 하는 자체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편견들 때문에 고생하신 적은 또 없으신가요? 많이 있었죠. 중학교 때 그냥 보험반 다닌다고 이유로 막 애들이 잘 지내는 그냥 친구들 막 지내는 애들 있는데 애처럼 막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이 있었죠. 장 선생님께서 몸이 불편하셨었어요. 목발을 제일 처음에는 하나를 집으시다가 나중에 더 안 좋으셔서 두 개를 다 집으셨다고 하던데 거동하시는 정도는 어떠셨었어요? 겨울에 많이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냥 그 때문에 수술하시고 그 때문에 목발을 짚게 되셨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좀 양쪽 다 목발을 짚고 다니셨던 거. 심해지면은 아예 휠체어도 하실 때도 있었어요. 휠체어를 사실 때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장 선생님이 목발을 만약에 두 개를 짚고 있다가 하나를 집어 던지고 다가가서 집어 던진 손으로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 안 되나요? 이게 만약에 목발이 없으면 바로 넘어지거든요. 한쪽이 없으면은 중심을 넘어질 정도로. 계단 올 때도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계단 올 때도. 같이 올라갔어야 됐고. 그럼 일반인들이 뭐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는 거랑은 사실은 차원이 아예 다른 문제였었고. 선생님이 좀 상체가 좀 좋아서 그렇지 원래 일반인이면 계속 휠체어를 타야 돼요. 근데 휠체어를 안 타시는 게 회복이 다 된 다음에 옛날처럼 못 걸어지실까봐 그게 계속 하시려고 목발을 집으시다고. 원래는 거의 목발 없으면 거의 못 걸어요.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쭤봤고 거기 고소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고소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신장애에 해당할 정도로 뭔가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인가요? 자기가 뭘 입고 싶은지 하고 뭘 이렇게 핸드폰도 자기가 바꾸고 그게 심신장애인가요? 맨날 좋아하는 거 사고 핸드폰도 바꾸고 핸드폰에서 좋은 것도 하고 그게 그렇게 심장한 게 있으면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쵸, 판단이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일도 그 장쌤이 해주는 그 직업도 일 자체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재판부에서 제대로 판단도 안 해보고 그냥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어떤 과거 전력만으로 그냥 심신장애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네요. 네. 그럼 이런 판단을 내린 어떤 재판부한테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좀 더 이제 장애라는 부분을 더 알고 나서 좀 그걸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제
저가 이제 멀쩡한데 오히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심신장애로 판단을 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장애 차별 아닙니까? 역차별을. 네, 역차별. 이렇게까지도 의견을 펼 수 있는 사람한테 과연 이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심신장애라는 판결을 내리셨는지 저희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선생님과는 어떤 관계이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전에 인터뷰한 아이 학생 엄마고요. 네.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요. 대학 진학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장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었나요? 은인이죠.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이제 장애 등급을 저희는 늦게 받았어요. 중학교까지도 잘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경계성 장애는 이제 중증 장애로 나오긴 했는데 내가 왜 장애가 있어 이런 편견을 갖기도 하는데 따라가지는 또 못하니까 자격지심도 좀 있고 그러면 애들이 되게 소심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장애학급에 이제 가기는 갔는데 장애 등급 자체를 거부하다가 선생님과 이제 생활하다가 장애 등급 받겠다 해서 받았고 왜냐면 장애 등급이 있어야지만 이제 장애 스포츠에도 출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도 많고 기회가 많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 등급을 받는 것도 설득해 주셨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너무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제가 게임을 이제 접하게 해줬어요. 왜냐면 아이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학습 부분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너가 자신 있는 걸 하고 싶은 걸 해라서 게임을 접해주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침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성 게임들을 빠지다 보면 거의 이제 주둔집 방에만 있게 되고 이런데 선생님이 이제 설득을 해주신 거예요. 게임이 또 대회도 있다. 밝은 그런 이런 사회생활에 이런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수상도 하면서 아이가 이제 자신감도 갖고 전국 1등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애가 자신감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부 장관상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교까지 가게 된 거예요. 대학교도 선생님이 이제 지도해 주시고 면접부터 모든 서류 준비까지 선생님 다 해주시고 면접장까지도 직접 같이 가주시고. 그럼 이 판결문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금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아드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 판결문에서는 단순히 이제 지적 장애 등급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한 죄명 자체가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편견과 맞서서 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판사님들이 이런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편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악용하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등급 자체로 따지다 보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솔직히 대안 알아보셔서 알겠지만 일상생활 좀 더딜 뿐이고 설명을 좀 할 수 있는데도 등급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무시하고 넌 모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불이익보다도 이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편의를 봐준다든지 너 모르니까 괜찮아. 잘못을 해도 학교에서 교칙을 어겨도 몰랐어요. 저 장애 있어요. 이러면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걸 악용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 가까이에서 같이 근무도 했었어요. 2명이 저랑 같은 근무를 했어요. 제가 간호조무사 시절 같이 근무하면서 근무 태도를 봤거든요. 되게 이용을 많이 해요. 뭔가 복잡한 일이나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못 알아듣는 척 한다든지 제가 볼 땐 충분히 알아듣거든요.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잊어버렸어요. 졸려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멍청한 척을 한다고 하는 표현이 좀 맞으려나?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할 때는 굉장히 계산도 빠르고 뭐 사는 것도 그렇고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빠릅니다. 판결문에서 심신장애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고소인 이야기로 나왔는데 고소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적 장애 등급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심신장애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 판사님의 판단에 대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님이 제가 증인으로 나갔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아예 배제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애인 학생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부 없이 계산이 가능합니까? 하길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판사님 그거는 장부가 필요 없을 정도의 단순한 업무고 아이들이 그날 얼마 먹었고 얼마 나누는 정도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고 그 정도 모임은 장부를 쓰지 않지 않나. 저도 모임을 10여 명씩 하는 모임을 했어도 장부 쓰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다. 판사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질문 하는 거예요. 장부가 없이 가능하다고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 말을 3번인가를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딱 세간격을 끼고 질문을 하시는데 더 이상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판사님께서 그러면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고소인들도 왔었고 여기 다른 증인들도 충분히 와서 지적 장애 등급이 있는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생활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고 그냥 장부도 없으면 계산도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를 했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엔 그렇게 들렸어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충분히 설명했거든요. 아이들의 모임 정도가 요 정도고 식대는 한 이 정도 나오면 누가 얼마 냈고 안 냈고 우리 애들은 돈 받고 그건 철저해요. 왜냐면은 경제교육을 받아요. 어려서부터 받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돈 계산을 못하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 더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또 폭행 부분이 있어요. 장 선생님께서 혹시 평소에 누굴 때리거나 싸우거나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아마 장애인을 키워본 부모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요렇게 해서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왜냐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싫어 안 해 이렇게 집에서는 그래요. 근데 학교에 온 선생님들은 엄중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선생님이 경상도시다 보니까 어투가 좀 세시거나 남자분이시니까 목소리 좀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남들이 볼 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올 때는 선생님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갑질러는 굉장히 많잖아요. 학부모들이 와서 우리 아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선생님이 뭐 폭언을 했다 엄하게 했다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아이들은 그렇지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교육자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되는 것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거를 알려주는 스승이시다 보니까 엄중히 말씀하시거나 원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끄럽게 떠들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지 않은 들을 쳐다보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부분은 사실 단순히 목소리가 높았다는 부분이 아니라 폭행이 있었다고 이제 제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뺨을 때린다거나 목발을 짚고 있는데 목발을 집어 던진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선생님이 목발 없이 서 계실 수가 없는데요. 지금 목발 어느 정도 아마 지금은 선생님이 지금 거기에 계셔서 건강이 더 좋아지신지 안 좋아지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좋아지신 거거든요. 왜냐면은 고관절이 부러지셔갖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도 아이들을 지도하시던 분이고 목발 없이는 못 걸어 다니세요. 이렇게 짚고 다니시든지 목발 하나를 집으셔야 되는 분이 목발을 해서 애를 때렸다? 자기가 먼저 넘어지실걸요. 때리기 전에 이미 넘어졌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뺨을 때린다는 부분 자체도 사실은 그러면은 가능할까요?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나 뺨을 때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어떨까 싶어요. 혹시 뭐 한간의 소문이지만 거기 안에서의 뭐 구속영장도 2번이나 청구가 되고 뭐 검사가 어쩔 수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뭐 압력이나 혹시 뭐 불이익을 얻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셨을까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 사는 지역 자체가 있는 지역사회가 좀 굉장히 커요. 아맘들이 뭐 누구 집 아들 누구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 되게 인감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오죽하면은 그 음주 단속을 할 때 줄을 바꿔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유인즉슨 민원이 너무 시달려서 야 누구 집 누군데 단속 걸렸는데 좀 빼달라 이런 자본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단속을 거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역세가 좀 세고요. 제가 그 지역 토박이는 아니에요. 토박이로 산 이제 시대리 그쪽이다 보니까 가긴 했는데 지역세가 좀 세요. 외부인이 와서 공무원 생활도 힘들어하고 장사를 해도 힘들어하고 이사와도 텃세도 좀 심한 동네고 좀 많아요. 그럼 혹시 장 선생님께서도 이제 타지분이잖아요. 그렇죠. 장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뭔가 텃세를 받으신 부분도 있으셨을까요? 그 선생님 조직 생활에 대해서까지는 저는 모르고요. 이번 경찰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다른 분 한 분 있어요. 이 일을 만들었다고 지금 예측하는 그분이 우리 아이에게 협박 같은 발언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해서 제가 경찰에 2번이나 신고를 하러 갔는데 이까짓거리로 무슨 뭐 할 게 없다. 제가 전화해서 잘 타일러 보겠다. 그러면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제가 그날 처음 고소하러 왔는데 그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타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이름도 제가 고소장을 갖고 가서 알았을 텐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단돌이 치겠다. 나는 우리 아이를 찾아와서 또 협박하거나 폭언을 할 경우 애가 학교도 다니기가 무섭다고 하니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잘 다독여 놓겠다. 신분 있는 말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또 경찰 시스템에 굉장한 또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해 주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아이가 협박을 누군가에게 어쨌거나 범행을 당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러 가니까 이미 알고 있지도 않은데 이거를 사건을 접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무마시켰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사건 접수도 안 됐나요? 접수를 해도 할 게 없다는 변명만 30분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신고하려고 하셨던 그 범죄 내용은 뭐였어요? 초상권 침해하고 협박하고 폭언한 거에 대한 걸 고소하러 갔었죠. 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사건 접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수거리가 안 되는데 굳이 또 오시겠느냐 헛걸음 하실 것 같은데 라고 터이러시고요. 제가 그리고 또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재고소가 가능하신데 이거 갖고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받아주기가 어렵다. 그런 증거를 더 수집해서 오시라.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잖아요. 네네. 솔직히 저희가 뭐 법에 대해서 뭘 알아요. 경찰이 안 된대잖아요. 신고거리가 안 되고 증거가 부족하대요. 그러면서 서류를 내밀면서 그 취하하겠다는 서류를 뽑아주면서 사인받고 불러주더라고요. 받아 적었어요 저는. 그래서 취하까지 하고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랑 같이 고소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서면으로도 아니고 구두상으로 취하를 받았어요. 저랑 같이 고소장을 2번째 낼 땐 둘이 같이 냈거든요. 네. 그 학부모랑. 저는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이면 굳이 올 필요 없으니 취하를 또 했거든요. 할 게 없다니까. 그럼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길래 그렇게 경찰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었던 사람인 건가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자분들 많이 아는 그 직업이고 운동 뭐 조정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사람이 주로 내용은 형님이에요. 누구나 형님이에요. 유세를 떠듯이 선생님한테도 장영민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민이 형
연민이 형 이런 식으로 대외적인 장소에서 대회장의 모든 관계자가 있는 데서도 그렇게 부르고 사석이 아닌 데서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슨 협회장님이 오셔도 형님이에요. 원래 존함을 쓰게 돼 있잖아요. 어느 누구 존칭을 쓰게 돼 있잖아요. 협회장님 무슨 의원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누구누구 형님 과시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왜 음식점 사장님에 대한 진술 있잖아요. 그곳이 사실 실제로는 많이 친하지 않은데 되게 친한 것처럼 진술을 하셨다고.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방문 안 한 식당으로 알아요. 네. 근데 단골인 것처럼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 단골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의 네, 오히려 한 10번, 20번 간 식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곳의 식당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 신고도 하셨던 그 사람의 단골 가게지 지금 구속되어 계신 장 선생님의 단골 가게는 아니다 하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쪽에 단골인지는 알 수 없으나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렇게 증언하지 않거든요. 그 동네 분들이 남한테 얽히고 말 나오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껴들어요.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다는 자체가 막 때린 걸 봤다는데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때렸다는 그 사람 한마디가 증언이 됐다는 게 입증이 됐다는 폭행이 입증이 됐다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가요. 때릴 수도 없는 그런 그렇죠. 면서요. 네. 두 번째 또 폭행 같은 경우에는 관사 앞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때렸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도 잠깐 해주셨지만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한테 던지고 그다음에 가가지고 오른손으로 복부를 때렸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된다고요. 목발을 던진 순간 넘어지셨을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죠? 2024년 10월 29일입니다. 그럼 더 불가능하세요. 이때는 왜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선생님이 고관절이 부러지고 수술하시고 회복 중이신 때거든요. 고관절은 언제쯤 부러져요? 잠시만요. 네. 우리 애가 입학 시즌쯤이거든요. 네. 3월에 입학하고 다음날 사고가 나셨어요. 23 고관절이 부러져서 6개월을 병원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때 휠체어를 끌고 다니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목발 자체가 아예 안 되고 휠체어를 타시고 제가 이제 종사다 보니까 도와드렸거든요. 골밀도 주사까지 맞는 분이 어떻게 목발로 때려요? 그럼 사실 여기 시험 그 전이라면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좀 회복 단계셨으니까 모르는데 2004년이면 그럼 아예 23년 이때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사고 이전? 사고 이전. 그전에는 그래도 힘드시긴 했어도 목발 하나로 이제 움직이신다든지 하시긴 했어도 목발 없이 이렇게 막 힘들게 못 다니셨고 그럼 사실상 이 기간은 거의 휠체어를 타는 기간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거 아니면 양쪽 목발을 짚으실 정도요. 양쪽 목발을 짚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골밀도 주사를 맞을 정도의 악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움직임 하나하나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를 가까이서 폭행을 한다거나 뭐 목발을 집어 던진다거나 하는 거는 불가능했겠네요. 그렇죠. 24년도는 그렇습니다. 25년까지 아마 그러셨고요. 대회 때마다 제가 봉사로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 차량 지원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지원되는 게 한정돼 있고 졸업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졸업생 엄마인 제가 졸업생 아이들을 케어해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재학생 시절에도 차량이 많이 부족해요. 선생님 차 왜냐면 관공서에서 차를 내주지 않으면 학부모들 차에 논아 타서 간다든지 네. 복지관차를 빌려서 간다든지 하거든요. 그럼 제가 간호조무사다 보니까 응급약을 챙겨서 따라가요. 애들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긴장하면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 그러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대회장이 낯선 곳이다 보니까 약국 찾기도 어렵고 의료진이 있긴 한데 아무것도 안 해줘요. 구급차를 보낼 거냐 말 거냐만 하지 아스피린 하나 안 주거든요. 그럼 제가 따라가서 케어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되게 아파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해온 진통제를 드린다든지 했었어요. 굉장히 아파하셨거든요. 목발 짚고 다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또 안 그래도 방금 또 지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데 1심 판결 당시에 모든 지원들이 학교 뭐 관공서나 뭐 국가에서 나오는데 뭐 개인적으로 거둘 돈이 뭐가 더 있냐라고 어떤 판사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안 나옵니다. 얼만큼 안 나오나요? 식비 지원이 애들 한 당 8,000원씩 나옵니다. 한 끼에. 외적으로는 전국대회나 전국학생대회 말 그대로 관공서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고서는 버스 지원이 없어요. 버스 지원이 아예 없고 네, 딱 2번 나옵니다. 경기도체전, 전국체전. 그 외에는 사비로 갑니다. 다 사비로. 네, 저도 저번 대회 때 졸업생 애들 제가 렌트해서 갔고요. 원래 제가 애들한테 돈을 안 받았었어요. 항상 제 차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렌트를 해서 가는 것도 있는데 원래 제가 분담한다 했는데 선생님이 자꾸 그럼 아이들이 떨어진다. 자기가 내야 될 건 알아야 한다. 자꾸 어머님이 다 해주시면 안 된다 해서 그때 렌트비 n분의 1로 나눠서 저도 포함해서 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성인이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뻥튀기를 해서 청구를 한다거나 영수증대로 정확히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만큼 내야 되는지 몰라 이런 경우도 전혀 없었나요? 내역서를 정확히 보내줬거든요. 영수증 보내서 비용 얼마 나왔고 톨비 얼마 나왔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 내라고도 안 했어요. 제가 일부 몇만 몇천 원이면 몇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내가 내마 이런 식으로 했고
식대 지원도 8,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각자 내는 걸로 네네. 네, 그렇게 처리하고요. 솔직히 식비 8,000원에 맞추기 엄청 어렵습니다. 애들 식당 맞죠. 애들 먹는데 애들이 1인분 갖고 안 돼요. 한참 먹는 아이들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조식 끊고 중식 끊고 석식 끊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간식비 나온 거 쪼개고 그래서 애들이 그래도 부족해하면 솔직히 제가 사비로 간식도 사주고 선생님들은 만류하시는데 네. 내일만 먹일 수 없잖아요 이런 핑계로 우리 애들이랑 나눠 먹을게요 이렇게 가서 준비를 해가든지 했거든요. 근데 이 고소인은 단 한 번 애들 아이스크림 하나 돌렸을까? 없어요. 정작 그러면서 밥이 늦는다고 선생님들한테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고 대회장에서 소리 지르고 했어요. 제가 대회장에서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회장이 조정 경기랑 e스포츠 경기가 경기장이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선생님이 두 곳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양쪽으로 상주하시잖아요. 근데 밥은 한쪽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하는 상황이었는데 결제카드 가진 분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애 대회 본다고 그분은 안 따라왔어요. 근데 저는 제 차로 이동을 해서 선생님을 모시고 조정 경기장에 있다가 제가 그 밥을 받아서 갖다 주는 상황이었어요. 밥이 늦었다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솔직히 제가 선생님이나 협회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막대하다 선생님들한테. 자기가 돈 주고 부리는 직원이 아니지 않느냐. 솔직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내가 월급 주는 직원한테도 험한 말 못한다. 어떻게 저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우리 애들이 그지 새끼냐 어쩌냐면서 다른 사람 다 보는데 선생님들한테 면박을 주고 소리를 지를 수가 있느냐. 제재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교권이 떨어졌던 상황도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에는 우리 애들이 졸업생이었어요. 그 막말을 하고 소리 지를 때 당시에는 솔직히 졸업생은 선생님들이 케어할 이유가 없어요. 맞죠. 성인이고 다 성인이고 선생님들은 솔직히 영수증 처리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지원비 나온 거 주고 알아서 영수증 내십시오 하고 딱 손 떼고 재학생만 챙기면 되는 상황인데 선생님은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차피 재학생 애들도 언젠간 졸업생이 돼요. 그다음에 연계가 돼야지 아이들끼리 서로 의지도 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장애인으로서 겪는 그런 고초들이 많고 그러면 서로 의지가 돼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소통을 하고 대회도 또 이제 현역 아이들이 재학생 애들을 지도해주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였어요. 근데 이 문제를 다 틀어놓은 게 그분이에요. 재학생 어머니들은 안 오기를 바라고 졸업생 애들도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솔직히 이 3명 때문에 저희 아이를 포함해서 아이들 지도해주고 지도해줬던 아이들은 재판장까지 가서 증언을 써야 되는 죄인이 돼버리고 방송 자체에서는 한 학생은 완전히 파렴치한으로 돈 걷어들이는 나쁜 아이로 표현을 했어요. 사회생활하는 그 아이가 너무 나는 걱정스러워요. 너무 미안하고. 그럼 1심 재판부에서 뭐 지원이 다 나왔기 때문에 돈을 안 걷어도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말 자체도 잘못 판단이 그렇죠. 되고 그리고 당시에 뭐 돈을 추가로 걷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다 성인인 상황에서 네. 자신들이 내야 되는 부분들을 다 냈어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폭행 자체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크게 고관절이 부러지는 수술이 있었고 6개월 동안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때릴 수 있는 상황은 아예 불가능했다. 네,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판결이죠. 판결에 나와 있는 이제 죄명들이 다 잘못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됐으면 하면 좋은지 먼저 뭐 1심 재판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도 좋고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선생님으로만 그려지고 있는데 저희 선생님도 장애인이시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장애인 학생들의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자기 사비 들여가며 아이들 케어하고 솔직히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장애 아이들은 집 자체도 부모님들이 장애이신 분들이 많아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 석식은 솔직히 개인 부담이에요. 선생님이 많이 대답해 주셨어요. 돈 가져오래도 돈이 없어요. 선생님 없어요. 이러면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 내주시고 그것까지 솔직히 다 받았다 그러면 진짜 큰 일이 났겠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로 사석에서 자기들끼리 먹은 돈이 없어요. 분명히 같이 모여서 밥 먹기로 했는데 선생님 돈이 없어요. 다음에 드릴게요. 제 앞에서도 여러 번 몇 번 그랬거든요. 자기가 먹은 거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사기다.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검정비 뭐 시험 떨어졌다고 벌금으로 냈다? 제가 그 당시에 같이 있었어요. 그 아이한테 선생님이 너가 아이들한테 너무 위신이 떨어지고 후배들이 맨날 안 좋게 보면 애들이 안 따르잖아요. 어깨에 힘 좀 실어주겠다 해서 그럼 그 돈으로 네가 맛있는 거 애들이랑 사주면서 네가 생색 한번 제대로 내 라고 하셔서 그날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제가 내는 거예요. 막 신나게 즐겁게 지냈어요. 그날.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뺏어갔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너무 악의적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뭐 누구에게 안 좋은 어떤 경험을 사거나 뭐 안 좋은 해코지를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장 선생님이? 왜 이렇게 다들 꼬여서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고소했던 그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한 23년도쯤에 저한테 개인적인 전화가 왔었거든요. 무슨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한 학부모는 표창을 받았고 그 사람은 못 받은 상황인데 되게 언짢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그 후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촬영 지원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안 되겠어요. 너무 아나무인이다. 이런 전화를 받았고 그 후에도 여러 번의 갑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은 웬만하면 덮고 가고 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너무 폭언을 하고 술만 취하면 막 욕해요. 선생님 더 이상은 케어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새끼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말았대요. 그 다음 일부터 이 일이 벌어지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지적 장애 등급이 있는 아이를 또 이제 자라게 하셔서 정말 멋진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내셨잖아요. 일반 국민분들에게 뭐 지적 장애 등급이 있다고 해서 막 무시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뭔가 조금 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들여다보고 인식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메시지 들려주시죠. 저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빨리 할 수 없을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교육, 충분한 시간을 주면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너네들은 못하잖아. 너네들은 모르잖아 하는 색안경을 끼시고 바보 취급하는 애기 다루듯 한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저희 아이가 멀쩡히 가 있는데 저 등급 있는 걸 딱 소리를 보자마자 바로 3살짜리한테 말하듯이 하시대요. 그거 아이들한테 굉장히 상처입니다. 저희가 솔직히 길 가다가 신체 불편하신 분들 짠하게 쳐다보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무례거든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때 먼저 도와준다고 하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결례일 수 있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해주시고 다른 아이구나 라는 표현을 이렇게 대놓고 애들한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긴 자리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또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대신 드리면서 인터뷰 드릴게요. 마음을. 감사합니다. 이 장 선생님에 대한 어떤 판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련은 장 선생님의 어떤 교권 회복과 어떤 명예 회복을 위해서 준사기, 청탁금지법 위반, 폭행에 대한 무죄 주장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항소심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대련의 김범식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